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또, 어제 또 시험 보고. 한 60, 한 두 달만 참으세요. 두 달만. 두 달이면 뭐, 고생 끝이잖아요. 자, 오늘은 거기 한번 봅시다. 227페이지. 자, 지난주에 뭐 숙제할 시간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19번 한번 풀어보세요. 19번 그러면. 어제 이제 뭐, 모의고사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자, 19번 안 했거든. 지난주에 이제 한 게 226페이지 18번까지 했죠. 자, 어때요? 말소등기. 요 문제를 풀 때, 우리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소등기 그럼 뭐예요? 제일 먼저 떠오를 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자, 권리라는 걸 먼저 떠올라야 돼. 또 하나는 뭐예요? 전부 불일치. 전부는 뭐예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죠. 언제나 독립단일 수 있죠. 그러면 뭐예요? 주등기. 그렇죠. 자,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는 당사자 뭐예요?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한번 봐봐요.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기 힌트까지 가르쳐 줬죠. 권리의 말소 등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권리는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신청의 원칙일까요? 공동신청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말소 등기를 본능적으로 권리적 측면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뭐예요? X죠. 그럼 뭘로 권쳐야 돼? 공동으로. 이렇게 권쳐야죠. 자, 2번과 관련돼서는 누누이 말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봐봐요. 2번은 이런 거죠.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 사람은 무슨 건자예요? 전세권자. 이 사람은 설정자죠. 과거에 이제 주인도 뭐 나쁜 주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행방불명도 안 되는데, 행방불명도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이주를 합니다. 전세권 반환 정서 계약서를 이주해서 몰래 가서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 등기한 걸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혹시 행방불명이 되면 법원에 가서 공시채고를 밟고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받아야 돼.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이 뭘까요? 채권 판결이잖아. 그러면 1번 봐봐. 2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권인 경우 채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틀렸죠. 채권 판결만 받아서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과거에는 비일비재했어요. 이 일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를 가려고 그랬더니 전세권을 반환 안 해도 전세 등기부를 딱 보니까 전세권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행방불명 될 때는 무슨 판결만 받아서 채권 판결. 그래서 저당권에 하나 A가 있었고 전세권에 A가 있었는데 거기에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 무슨 판결일까요? 채권 판결. 그러면 2번은 결론 X죠. 자, 3번의 가벌 병선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가 있는 제3자 병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어때요? X.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양립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요. 자, 4번의 소유권 이전 청구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한 경우 잘라봐요. 자, 그러면 가등기한 본등기 뭐예요? 무슨 한결권?
예하관결권이잖아. 예하관결권. 그러면 예하관결권 이후에 가등기후에 된 건저당 설정 등기는 건저당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인의 직권 말소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개하려 직권 말소한다. 어때? X. 사전 통지의 사후 통지. 사후 통지. 가등기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놓고 통지한다고. 그러면 4번은 결론 X네요. 저분은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날 게 뭐예요? 자, 이호가 생각나죠. 등기하는 차후로 등기가 완료할 때 등기하는 직권으로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9번과 관련돼서 말소 등기. 그러면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권리적 정면, 전부 불일치. 이걸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이제 자, 20번 풀어봐요. 20번. 자, 20번 문제. 자, 문제 20번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요. 자, 29점. 자, 29점 메토죠. 1호가 무슨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뭐예요? 당연 무효죠.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이제 가보죠. 그러면 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갑소유 건물에 대한 의뢰 유치권 줄쳐놔봐요.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메토 사유에 2호. 자, 갑소유 농지 동그라미잖아요. 농지 뭐가 보이죠? 전세권. 농지 전세권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메토 사유 2호. 그럼 어제 모의고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요. 그래요. 농지 전세권. 이제 나왔다고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제 제대로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은 채권자 의뢰 등기 신청에 대해서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이제 봐봐요. 자, 시험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전진하는 것만 출제됐는데 이렇게 뭐예요? 뒤에서 치고 들어가는 걸 요즘 출제하니까 깜빡한다고. 그러면 여기 3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를 쳐놓고 거꾸로 치고 올라가요. 가압류는 어디예요, 그러면? 법원이죠. 법원은 어디? 관공서죠. 관공서는 무슨 등기? 조탁. 그러니까 앞에 가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신청.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촉탁 등기를 신청으로 하면 몇 호로 각하한다? 2호로. 그죠. 자, 3번 공동상생 가까울 것 중 을 동그라미잖아요. 자기 지분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매번 했던 거죠. 이제 확신을 해야 돼요. 저는 보상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가용. 요번에 모의고사 또 출제된 게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점포. 그렇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 암기 코드를 한번 트레이닝을 해놔야 돼. 자, 보가 뭐예요?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 전원은 돼야 안 돼? 되죠.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가등기는 뭐예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나? 전원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자, 그러면 포괄 일정은 읽어봐요. 자기 전원 다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전원 보상신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공동상생인 가까울 중 자기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 메토 사유죠. 2호 사유가 돼. 자, 이조된 갑의 인감증명 줄쳐놔봐요. 인감증명 그럼 봐봐요. 제대로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우리 가까사유가 몇 개? 11개가 되죠. 11개 가까사유. 근데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봐봐요. 1호가 뭐냐? 가나리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호가 뭘까요? 자,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행위. 자, 4호는 뭐냐? 출석 위반이네. 이건 안 까먹었네요. 출석 위반. 5호는 5호부터 8호까지는 신청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청서와 관련된 거예요. 신청서. 그 다음에 신청서. 자, 5는 뭐예요?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이때는 메터 5호 5방이죠. 자, 요거는 신청서가 뭐예요? 등기부.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6호. 자,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할 때, 의무자가 불일치할 때 메토로 가까워져? 17호로 가까워요. 자, 신청서가 뭐예요? 등기 원인 정서가 불일치할 때, 원인 정서. 자, 불일치할 때는 8호. 요거는 서류와 관련돼서 서류를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를 똑바로 제출하지 않을 때. 자, 토요일 날은 세법이죠.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때, 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그때는 11호로.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뭐예요? 불일치할 때, 요거는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때는 몇 호냐? 바로 11호예요. 그럼 요걸 외우면 완벽한데, 우리 공시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시법만. 그죠? 그래서 어떤 학원에 이제 집사인 누님이 있는데, 뭐예요? 외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죽것도 못 외우겠대. 몇 호만 외우겠대요? 1호하고 2호만 외우겠대. 그러면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1호부터 11호까지 오면 이거는 검상첨화입니다. 검상첨화. 저희가 등기관 같아. 등기관. 그럼 거기 봐봐요. 이조된 인감증명 줄쳐 나와요. 그럼 서류죠. 서류는 몇 호로? 5로 이미 등기가 돼버려서 그럼 실체관계와 부합해서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1호와 2호는 무슨 무효냐? 바로 절대적 무효가 돼. 3호부터 11호까지는 자,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를 함부로 말소할 수 없어요. 그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도 무슨 무효가 있죠?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죠. 그럼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는 몇 호? 1호하고 2호. 3호부터 11호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도 마음만 먹으면 외울 수 있어요. 우리 법 아주 간단해. 가나리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거 순서를 외우면 등기법의 어떤 전체적인 윤곽이 잡혀요. 저희가 등기소로 갈 때 다른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위반이에요? 관할위반. 그러니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했더니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라네. 등기가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행위. 그거는 몇 호예요? 3호. 그러니까 4호 가니까 출석 위반이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 준다고.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을 때 신청서 읽어봐요.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신청서 등기의무자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가 뭐할 때? 불일치할 때. 신청서 등기원인정서가 불일치할 때, 서류, 돈, 대장과 등기부가 뭐할 때? 불일치할 때. 몇 호로? 11호로. 자, 이걸 외워두면 좋은데 외우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과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최소한 감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1호와 2호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이 말은 결론적으로 봐봐요. 절대적 무효로서 다음 중 직권 말소 대상을 찾아라,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직권 말소 대상인 걸 찾아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호? 1호하고 2호. 요걸 감을 잡아야 돼. 사실 요걸 외워줘야 된다고. 외우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요걸 외우면 뭐 같아요? 그래요. 등기관 같아요. 요거 몇 호, 요거 몇 호, 요거 몇 호. 지는 우리가 전주에 했던 거거든. 근데 요거 1호부터 뭐예요? 11호까지 앞으로 좀 외워두면 좋은데, 좀 무리죠. 그래도 감은 좀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러면 문제 20번과 관련돼서는 아주 기출문제로서 5개 지문은 올해 다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5개 지문을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왜 안 되느냐, 왜 되느냐. 지금 시간 많이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 나머지 대세는 이제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풀어보면 되고요. 자, 포인트 47로 가봐요. 자, 228페이지. 뭐가 나오죠? 말소 회복 등기. 자, 이거 그럼 봐봐요. 요 문제를 들면서, 말소 회복 등기를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소 회복 등기. 어렵다. 그러지 말고,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떠한 측면? 관리적 측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 뭐예요? 부적법 말소라는 거야. 부적법 말소. 그러면 일부 부적법 말소로서 요 부적법 말소는 뭐예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요. 그러면 회복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말소. 그러면 항상 말소 회복 등기의 기본 핵심 단어는 뭐예요? 회복이라는 걸 잡아줘야 돼. 그럼 당사자 뭐예요? 신청이죠. 그러면 신청, 말소, 회복 등기도 신청으로 이루어져. 직권이면 직권, 적탁이면 적탁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만약에 말소 회복 등기를 문제를 푸는데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느냐 그걸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 줘야 돼. 그러면 제가 뭐예요? 문제 몇 번을 가시냐면 제가 23번 우리 한번 봐봐요. 다음 중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에 이제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보이죠? 일부 보이죠? 부적법 말소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며 부적법이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든 절차적 하자에 기하는 것은 이를 묻지 않는다.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부적법 말소는 뭐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말소 회복 등기를 요걸 뭐가 알고 있는지를 한번 자기가 스스로 견지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럼 1번은 맞네요. 2번 가볼까요? 당사자가 자발적 줄 서나봐요. 자발적 말소 등기한 경우 그럼 잘라봐요. 자발적은 적법이에요, 부적법이? 적법. 그러면 회복 등기는 발간은 된다라는 거죠.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부적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벌써 이제 몇 번 풀다 보면 자발적 끝에 간다고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제. 그러면 3번은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란 기존 등기부 기록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회복 등기시가 아니라 권리취득 등기시를 기준한다. 어때? X. 여기 봐봐요. 회복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회복.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4번은 그러면 연습이 돼서 앞에가 뭐가 나왔어요? 직권. 그러면 직권이 나왔으면 뒤에도 직권, 회복 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당사자도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등기한이 직권 말소해줘야 되는데 직권 말소를 안 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해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4번은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전부는 뭐예요? 주등기. 1번은 부기등기가 되죠.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면 공부가 된 사람은 전부 동그라미 툭 치고 간다고 주등기로 하지만 일부 동그라미 일부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동안 얼마나 갈고 닦았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최소한은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홀로서기를 하려면 요거는 알아야 돼요. 요것도 저보고 해달라고 떼쓰면 안 돼요. 떼쓰면 안 되는 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는 무슨 정면? 권리적 측면,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요거는 무인각을 딱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24번과 관련돼서는 한번 풀어봐요. 요거는 시간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어야 돼, 말아야 돼? 풀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감각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몇 번부터 읽어가는 게 적절할까요? 1번부터 읽고 5번부터 읽고 지그재그로 읽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어차피 5개 지문을 일일이 따져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5분 잡아먹는다고. 그럼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진짜 많이 잡아먹는지. 자, 24번 가봐요. 말소 회복 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 줄차 나와봐요. 이해관계는 뭐예요? 기분이 더러워야 돼. 기분이 좋으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1번에 봐봐요. 순위 1번 저당권 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잘라봐요. 1번 말소 후 잘라봐요. 등기상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순위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서 말소됐다가 다시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되면 후순위권자, 저당권자는 기분이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일일이 따져줘야 돼. 그러면 거기 3번 보면 5번으로 가볼까요? 선순위 지정권 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잘라봐요. 후순위 저당권자 줄쳐놔봐요. 원래 선순위 지정권자가 말소됐죠. 말소됐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선순위가 되잖아. 근데 1번 저당권자 선순위 지정권자 회복이 됐어. 그러면 저당권자는 뭐예요? 올라왔다 내려가죠. 기분이 더러워요, 좋아요? 덥죠. 그럼 이해관계에 해당된다. 이거는 일일이 따져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률적으로 해올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기가 딱 보면서 따져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이해관계를 따질 때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면 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잠시 보류해주고 뭐예요? 마지막 문제에서 풀어야 돼. 다 풀고 나서 시간 남을 때 이거 뭐예요? 정 자기가 풀고 싶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자 문제의 틀을 잡아두라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요거 읽고 하든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 문제 24번은 뭐 개인적으로 지문 다를 따져줘야 된다고. 그래서 말소회복 등기. 그러면 23번하고 24번만 풀 줄 알면 말소회복 등기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23번, 25번 요걸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근데 굳이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돼.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말소회복 등기.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요렇게 이제 한번 따져주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포인트 44번은 무슨 등기가 있어요? 멸실 등기. 그럼 멸실 등기하면 뭐 생각나요? 아무 생각이 없나 봐요. 자, 바쁘니까 그래요. 자, 침착하게 봐봐요. 멸실 등기는 어때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객체가 전부 불탔을 때 뭐예요? 전부 멸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전부는 뭐 독립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근데 멸실 등기는 권리의 사실. 그러면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필요해, 불필요해? 불필요해. 그러면 승낙서가 첨부하지 않으니까 인감증명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문제 26번으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26번. 멸실 등기는 적어도 한 문제 정도는 우리가 풀어놔야 되니까. 자, 감 잡았어요? 그럼 1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전부 멸실. 앞에 뭐가 붙었죠? 토지. 그럼 토지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되겠죠. 표제문은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그럼 저희가 여기서 볼 때는 전부 멸실 대장 등본 몇 개월? 1개월. 그렇게 딱 자기가 칠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럼 2번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자, 건물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1개월이야, 지체 없이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1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뭐예요? 지체 없이. 그러면 거기 봐봐요.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줄쳐놔봐요. 그러면 1개월이야,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 또 이 문제가 또 그렇게 자주 출제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건물이 부존재할 때는 뭐예요? 1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지체 없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은 X 거죠. 자, 3번에 멸실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잘라봐요. 멸실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 4번은 일부의 전부의 일부 공별실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토지 변경 등기. 맞네요. 건물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소유권 등기 명의는 1개월 이내에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는요, 문제 26번만 딱 하나 풀어놓으면 어떤 문제도 나오라고 그래요. 어떤 문제도. 그러니까 자기가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 홀로서기 하려면 멸실 등기는 무슨 측면이에요? 사실적 측면.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멸실. 표제문은 몇 개월? 1개월.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럼 28번 풀어봐요. 28번. 됐어요? 그러면 다음 중 등기상 이해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러면 이걸 딱 있는 순간 뭐예요? 필히 팍 봐야 돼. 권리를 찾아라. 사실을 찾아라.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세권 권리, 저당권 권리, 말소 권리, 4번은 말소회복 등기 권리, 멸실 등기는 사실. 정답은 5번. 이렇게. 자, 이 문제는 또 어떤 문제하고 똑같느냐면 다음 중 저당권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 대표적으로 굳이 고르라면 그렇게 문제가 억지로 만들어지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지배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봐봐요. 자, 멸실 등기는 어떠한 정면이다?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멸실. 이거는 제가 해줄 수가 없거든. 여기까지는 본인이 해줘야 돼. 다음 단계는 이제 본인이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자, 그래서 이제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 그 정도. 그러면 복습을 할 때 몇 번 정도만 풀어보면 돼요. 26번. 그래서 26번 하나 딱 넘겨서 나중에 마무리를 해놓으면 돼요. 자, 포인트 49. 뭐가 나오죠?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별표 몇 개? 5개. 자, 부기등기는 뭐예요? 이거는 부기등기를 모르면 독해가 안 돼요. 독해 자체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부기등기를 문제를 풀 때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요렇게 생각이 났는지. 자, 그러면 방법과 자, 형식에 따른 분류죠.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원칙.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 A적으로 뭐예요? 부기등기가 있다. 그럼 부기등기는 뭐예요? 부기등기는 A적 정면이죠. A적 정면은 뭐예요? 법률 규정.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주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신등기. 신등기를 다른 말로 독립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등기, 신등기, 독립등기 같은 말이죠. 그럼 주된 등기가 되고 주된 등기의 반대말은 뭘까요?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그래서 요거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요거는 매년 나와. 그리고 부기등기 자체가 우리가 뭐예요? 자체를 모르면 이제 앞으로 등기법 해석을 못해. 해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는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인감증명. 요거는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이미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부기등기 출발해봐요. 그래서 29번. 자, 그럼 봐봐요. 자, 문제 29번을 풀 때 자기가 하나씩 따져봐요. 자, 1번에 가서 판매 특약 동그라미. 특약은 뭐예요? 부기등기죠. 법률의 규정에 부기등기하라고 그래서. 그럼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앞에 전전세에서 전자가 붙었죠. 그러면 전세권을 제3자한테 양도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3번은 어디를 쳐야 돼? 저당권부터 먼저 해야죠. 저당권. 앞에 지상권이 붙었어요? 소유권이 붙었어요?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 소유권이 붙으면 주등기. 그죠?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 줄쳐놔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그때는 주등기. 만약에 전세권에 대한 가처분이 들어갔다.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부기등기.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가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죠.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변경. 봐봐요. 요 5번 지문이 작년에 또 2.5점짜리죠. 자, 변경과 관련돼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사단권, 이거 투자로 건축 뭐예요? 권리죠. 그러면 거기 밑에 권리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자기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제 그만해도 돼요. 지겹지나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 자, 승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승낙서를 첨부하면 주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 없으면 부기등기.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요. 첨부하지 않으면 뭐예요? 주등기.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이제 그만 이해하자고. 이제 그만 수천 번 했어요. 수천 번. 그러면 저희가 그걸 활용을 해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이해관계는 있대 없대? 이때 그러면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을 얻었대 안 얻었대? 얻었대.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럼 자기가 요 문제를 하나 정확하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요걸 하나 따져 놓는 사람하고 그냥 애우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외워요. 함의 특약 등기는 부기등기, 함의 특약 등기는 부기등기. 그렇게 오지 말고 특약이 포인트야. 특약과 약정은 국가가 부기등기하라고 그래서 와요 법률의 규정에. 자, 전전세니까 한번 봐봐요. 소유권 이권만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로부터 도만 소유권 이해 권리로부터 이전할 때 소유권 이해 그만 이전 등기를 우리가 포인트로 해서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면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그때는 부기등기죠.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그럼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어서 그때는 주등기. 그럼 이전 등기는 주등기여야 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근데 실력이 안 느는 사람은 딱 봐요. 딱 알 수 있어요. 그냥 애우려고 덤비든다고 실력이 안 느는 사람은. 근데 실력이 처음에는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실력이 일체월장하는 사람은 권리를 따진다고. 그러니까 3번 지문도 저당권을 토대로 앞에 지상권이냐 저소유권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 부기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뭐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 주등기.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에 따른다. 어때? X. 그러니까 자기가 따져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문제 다시 올라가 봐요. 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야 하는 등기가 아닌가? 그럼 뭘 골라라? 주등기. 속된 말로 대가리가 소유권을 찾아라 이 말하고 갔거든. 빨리 푸는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반대 해석해 본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본 사람하고 안 풀어본 사람의 차이점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다고. 자, 그러면 30번과 관련돼서 한번 풀어봐요. 아주 좋은 문제야.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한번 자기가 풀어봐요. 자, 숙제 오라고 그랬는데 숙제도 안 해왔을 거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자, 다 됐어요. 자,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면 따져봅시다. 한매건하고 이전하고 잘라봐요. 한매건 밑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써요. 이전 등기 밑에 부기등기라고 써요. 그럼 읽어봐요.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 가능. 자, 권리질권하고 이전 등기를 잘라봐요. 권리질권은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권리질권 밑에 부기등기, 이전 등기 밑에 부기등기. 결론 나왔네요. 한매권 이전 등기와 권리질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맞네요. 자, 3번은 2번은 권리소멸 약정 동그라미. 약정은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무슨 등기하라고 그랬어요? 부기등기, 특약과 약정. 자, 공유를 단독 소유하는 소유권 경정 등기네요. 공유를 단독 소유하는 소유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다. 단독 소유를 했다가 소유권을 경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부라는 단어를 담고 있거든. 그래서 일부. 그러면 3번은 맞네요. 4번은 소유권에 관한 말소 동그라미. 요거는 이제 속았어요, 자기가. 말소는 주등기야. 그럼 소유권에 관한 말소 등기는 주등기로 하지만 좋아요. 소유권 이의 권리에 관한 말소 등기,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야.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자, 말소 등기는 통상 뭐예요?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아니, 주등기예요. 자,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고 아까. 소유권 이의 권리의 이전 등기. 요거는 부기등기죠.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거든.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여기는 무슨 등기죠? 말소야.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네. 자, 5번에 구분 건물 등기에 딱 구분 건물을 등기에 자, 부기등기가 딱 하나 있어.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건물만의 뜻의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줄줄줄 나와야 돼. 이미 배웠으니까. 그러면 건물만에 관한 뜻, 건 동그라미. 요거 하나 외워두라고 그랬잖아요. 건부. 그래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로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그러니까 만약에 요 30번을 풀었다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는 이제 뭐예요? 구분응선 다 넘은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러면 3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하나 더 풀어봐요. 자, 몇 번을 푸냐면 이 33번을 풀어봐요. 33번. 33번 문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28의 기출문제죠. 그럼 봐봐요. 처음에 대충한 사람하고 아까 따진 사람. 자, 1번의 동그라미 쳐놔봐요. 1번은 어디가요? 이전 동그라미. 자기가 이전일 동그라미 쳐놨어야죠. 앞에 뭐가 붙었어? 잠깐, 부기등기네. 자, 그러면 2번은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전세에서 전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 자, 그럼 3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변경 동그라미. 그러면 부동산 표시 줄 쳐놓고 그럼 세자로 건칭 뭐예요?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문제 푸는 재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저당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 그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그러면 5번은 어디다 포인트를 잡았어요?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뭔데? 가압류, 가처분이잖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A 권리, 그때는 부기등기.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따져주면 돼요. 한 번만. 그러니까 이제 막 애우려고 그러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지문 전체를 애우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지문 전체를 애울 생각을 하지 말고 뭐예요? 나름대로 자꾸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권리의 변경 등기. 다시 불러봐. 그러면 자기가 이걸 따질 때 변경 앞에 뭐가 붙었다? 권리. 불러봐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 자, 성락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한번 봐봐요.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봐봐요. 문제 34번 문제 봐봐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이걸 찾으라는 걸 빨리 감각을 해야 돼. 읽어봐요. 여기에 무슨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를 찾아서 이행을 떠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변경이 어디에 있어요? 자, 3번 변경이 보이고 5번이 변경이 보이네. 그럼 5번 지문 볼까요? 변경 동그라미. 맨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건저당 두 자로 건치면 권리죠. 근데 정액이야 감액이야? 정액. 그럼 후순위 건저는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럽죠. 그러면 승낙서를 첨부하자면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생각해. 얼마나 재밌는 자세히 등기법은. 등기법은 자기가 어떠한 기초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진짜 등기법은 과학적이야. 과학적. 몇 개의 예적 측면만 딱딱 잡아놓으면 되는 거지. 그럼 자기가 요 34번을 그러면 34번을 풀기 위해서 그러면 작년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수차법.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항상 우리가 별표 하나야. 매년 출제가 된다고. 작년에는 이렇게 출제가 됐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봐봐요. 1번에 뭐가 보여? 특약. 그럼 특약은 법률 규정의 보기 등기. 그러면 2번은 뭐가 보여?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지상권. 그럼 보기 등기. 그럼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보기 등기. 그러면 5번에 뭐가 보여? 저당권. 그 맨 앞에 이거 봐요.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이 저당권이죠. 그때는 뭐예요? 그 밑에 저당권 밑에다 그럼 부기 등기라고 써요. 그러면 이전 등기 밑에다가 부기 등기라고 써요. 그러면 요 말은 결론적으로 요는 부기 등기함 부기 등기. 부기 등기함 부기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요거네. 그러니까 지상권 목적으로 한 전산권은 저당권은 부기 등기죠. 그러면 저당권을 또 제3자한테 뭐 했어요? 양도해줬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즉 부기 등기고 그걸 제3자한테 이전했으니까 그때는 또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부기 등기하면 부기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참 재밌죠. 진짜 재밌어요. 자기가 그러면 이 의미를 우리가 따져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봐봐요.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러서 원칙 무슨 등기가 있어요? 주등기. A는 뭐예요? 보기 등기. 그러면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야. 함부로 부과할 수가 없어요. 보기 등기는 인감점유를 첨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몇 문제도 많이 풀 필요가 없어.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문제도 안 풀어요. 딱 기본적인 문제를 딱 전류를 까놓고 딱딱 숙제한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푼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예요?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야. 자신감이. 그러면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이 문제 저 문제 푸는 걸 거 아니에요.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풀어놓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보기 등기와 관련돼서 그럼 한번 31번 한번 풀어봐요. 31번. 그러면 자, 31번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매년 출제가 돼요, 보기 등기는. 자, 평상시 따져놨으니까 금방 가죠. 설정 동그라미 쳐놔봐. 설정 앞에 뭐가 붙었죠? 지상권. 지상권은 무슨 물건이에요? 영위물건이죠. 영위물건 설정은 통상 뭐예요? 주등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조심할 거는 이제 기업과 관련돼서 조심할 게 있어요. 지역권 설정 등기가 있어. 그 앞에다 써놔봐요. 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이것도 마찬가지. 저당권하고 비스무리합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때는 뭐예요? 주등기야.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뭐예요?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어.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예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는. 그래서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뭐하고 똑같아요? 영위권, 저당권 설정하고 또 뭐예요?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역권. 자, 그러면 영위권 설정은 자, 그러면 통상 주등기야. 근데 지역권 설정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예요? 주도 되고 부도 될 수 있어. 조심해서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지상권자를 목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어때? X. 지역권은 소유권 이해자라도 상대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민법과 관련돼서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자, 그러면 니은 우리가 잘랐으니까 한번 따져봐요. 한매건 밑에 뭐가 있어요? 보기 등기. 그러면 이전 등기도 보기. 그러면 읽어봐요.
보기 등기하면 보기 등기로 실행한다. 맞네요. 자, 변경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어서 헷갈리. 그럼 정강석가처럼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뭐예요? 제 기타 과목들은 여기 머리가 뭐라고 그래요? 봉선화라고 그랬잖아. 봉선화가 영어로 뭐예요? No touch me.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뭐예요? 톡 터져버리는 거다. 영어로 그래서 no touch me야.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톡 하면 톡 터져야 돼.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 등기.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 등기, 첨부하자면 저등기. 그럼 가볼까요? 변경 앞에 권리가 붙었다. 이해관계는 승낙을 얻었대 안 얻었대? 얻었대. 그럼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자, 리얼의 한 개의 주등기에 대한 여러 개의 부기 등기가 있는 경우 부기 등기 상환의 등기 순서에 따른다. 맞네. 자, 그러면 미음은 어디를 키워드로 잡아서요? 처분 제한. 줄쳐놓으세요. 처분 제한. 그러면 처분 제한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답을 구하는 게 주안점이 아니에요. 답이야. 그러면 뭘 구하는 게 중요해? 5개 지문을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답이야 못 구하겠어? 답을 5개 지문을 골라내니까 기억하고 미음이 틀렸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5개 지문이 또 우리가 뭐예요? 자주 출제돼요. 하나 더 풀어볼까요? 그러면 32번 풀어봐요. 자, 짧은 사례가 봤죠. 부기등기가 아닌 경우 그럼 뭘 골라라? 주등기. 그러면 대가리에 소유권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표제부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전부냐 일부냐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째려봐요. 째려보니까 5번은 뭐가 보여요? 전부가 보이죠. 그러면 전부는 뭐예요? 주등기. 일부가 되면 부기등기죠. 그러면 등기명인 변명에 의한 변경. 그거는 언제나 부기등기네. 공유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 약정 동그라미. 약정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재산권. 그러니까 부기등기.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재밌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처음에 할 때 뭐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면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뭐라고 표현하죠? 방법과 형식 그러면 자, 원칙, 주등기, 예외,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걸 생각을 떠올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멸실등기. 멸실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객체는 전부 멸실. 그렇게 떠올라야 돼요.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지체 없이. 이제 생각이 떠올라야 되고요. 자, 말소등기. 말소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전부 부적법 거점. 그러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그래서 직관 말소, 신청 말소, 촉탁 말소예요. 그러면 직관 말소 그럼 뭐가 떠올라? 1호.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떤 측면이죠? 권리적 측면이죠.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그럼 전부는 뭐예요? 일부는 부기등기.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반드시 부적법으로 말소가 돼야 돼요. 그럼 요거 이제 묶었으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는 그러면 멸실, 말소 회복 등기. 얘네들 차이는 요거는 사실, 얘네들은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 그러면 요번에 첫 시간에 배운 게 요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문제가 생각이 나야 돼.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자꾸 까먹거든. 그럼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뭘 배웠어요? 그러면
말소의 복등기, 멸실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자, 둘째 시간은 가등기를 초토화시켜야 돼. 가등기는 매년 출제되거든. 1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